자, 비트입니다. 드디어 이 키움의 김혜성 선수가 이 메이저리그에 진출을 하게 됐어. 뭐 아직까지 뭐 계약했다는 소식이 안 나와서 진짜 계약 못하고 그냥 다시 국내로 복귀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도 불안도 들었었는데 오늘 발표가 난 것 같아요. 그렇죠? 마이너리그 거부권은 없는데 마이너리그 거부권이 없다는 건 솔직히 좀 불리한 계약 조건이긴 하죠. 조금 괜찮은 어떤 실력을 인정받은 선수 같으면 당연히 마이너리그 거부권 같은 거 넣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조금 약간 컨디션이 조금 떨어져서 슬럼프에 빠져도 마이너리그에는 내려가지 않는, 내려보내지 못하게 하는 어떤 마이너리그 거부권을 해놨을 텐데 솔직히 김혜성은 메이저리그에서 아직 검증된 그런 어떤 선수가 아니라서 아마 이런 식으로 마이너리그 거부권을 했을 거예요. 만약에 또 일본 선수였으면 또 다를 수도 있어요. 요즘 일본이랑 우리나라 야구랑 이렇게 보통 메이저리그에서 보는 입장은 일본은 어느 정도 한 트리플 A 정도의 수준. 왜 메이저리그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싱글 A, 더블 A, 트리플 A, 그 다음에 메이저리그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중간중간에 막 단계들도 있어서 한 10단계 이상 이렇게 거쳐서 메이저리그 온다고 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일단 간단하게 보면 일본은 한 트리플 A 정도,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바로 밑에 수준이라고, 뭐 어떤 때는 메이저리그 수준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트리플 A 수준이라고 보는 거고. 근데 우리나라 같으면 뭐 잘 봐도 아무리 잘 봐줘도 더블 A 수준 정도로 보는 거예요. 뭐 어떤 때는 싱글 A 수준으로 보는 경우도 있겠죠. 그걸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솔직히 뭐 예전에부터 야구 월드컵 이런 거 봐도 그렇고 얼마 전에 했던 12나라가 해서 한 그 야구 경기 있잖아요. 야구 월드컵처럼 WBC처럼 그런 어떤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면 모르겠는데 우리는 거의 탈락했잖아. 본선에 진출도 못하고 이번에도 탈락했고 그 이전에도 우리가 최근에 어떤 좋은 성적을 못 내고 있으니까 한때 우리도 계속 잘해서 우리가 뭐 일본을 능가한다 아니면 일본이랑 우리는 비교해서 전혀 우리가 굴리지 않는다 뭐 그 정도의 수준까지 갔지만 요즘은 솔직히 객관적으로 봐서 우리 야구가 일본 야구에 비하면 뭐 투수력이 제일 크게 떨어지고 타력도 보면은 뭐 몇몇 선수를 제외하고는 타력도 진짜 떨어지는 게 사실이야. 뭐 일본하고 우리랑 객관적으로 비교한다는 그 자체도 일본은 정말이지 막 중고등학교 야구부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수많은 인재풀에서 나오는 거니까 우리나라랑 비교하면 조금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도 이렇게 가끔씩 김혜성 선수나 이렇게 매년 보면 메이저리그 가려고 하는 선수들이 한두 명씩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김혜성 선수가 다저스랑 LA 다저스랑 여러 팀 중에서도 다저스 또 경기 좀 봐야 되겠네. 이 다저스랑 지금 계약을 해서 했는데 그 중에 계약 조건이 마이너리그 거부권이 없다고. 못하면 이제 마이너리그로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면서 개빈 럭스랑 같이 경쟁 구조를 이뤄서 40일 로스트에 진입했다라고 했는데 한번 어떤지 한번 보자고요. 프로젝티드 라인업이라서 이제 예상 라인업을 얘기하는 거. 다저스의 이번 시즌 2025 시즌에 예상 라인업이 어떻다라고 보여주는 거. 여기 지금 이 테오스카라는 데서 얼마 전에 잠깐 있을 거야. 테오스카 아직 계약 안 한 것 같은데. 했어. 제가 정신이 없네. 얼마 전에 했어. 다저스랑 계약해서 6천만 달러인가 3년에. 그래서 계약해서 다저스맨으로 남았죠. 테오스카하고 이게 누구야? 누구지? 케빈 럭스 안 해 보이는데. 누군지 보면 알겠죠, 밑에. 자, 보자고. 일단 여기 보시면 MLB 네트워크가 전망한 2025년의 다저스 라인업이요. 여기 지금 1번 타자부터 해서 원래 예전에는 내셔널리그에 지명타자 제도가 없었는데 이제 내셔널리그, 아메리칸리그 다 같이 지명타자 제도가 있어서 여기 DH 이게 지명타자예요. Designated Hitter에서 이 지명타자 쇼오타니가 지명타자. 오타니가 투수도 하니까 이번에 이제 올해부터 또 2도루로 투수도 하고 타자도 하고 둘 다 하니까 어떻게 수비까지 다 하게 되면 솔직히 너무 많은 어떤 이 피로감과 어떤 이 부담감을 주는 거라서 오타니는 주 타자로 나오면 저렇게 데지그네이티드 히터 이 지명 타자로 나올 거예요. 오타니 1번. 2번에 쇼스탑 유격수로서 무키 배치 있고 그다음 1루수 프레디 프리먼 있고 그리고 레프트 필드 좌익수로서 라이트 필드네요. 우익수로서 테오스카 에르난데스 아까 전에 봤죠. 걔랑
그리고 3루수는 맥시먼스, 3루수 맥시먼스가 조금 아쉽긴 하지만, 뭐, 한 방 있는 선수니까 맥시먼스. 포수는 윌 스미스 그대로 하고, 뭐, 중견수는 탐 헤드만하고도 장기 계약했죠. 은행가 아마 있을 거야. 그리고 레프트 필드, 이 좌익수가 마이클 컴포트. 저기 있는 저 선수, 이 선수가 마이클 컴포트예요. 마이클 컴포트. 이 선수가 샌프란시스코에서 데리고 온 마이클 컴포트예요. 이 마이클 컴포트가 좌익수로 갔네요. 그렇죠? 그리고 세컨 베이스, 이루수가 게빈 럭스랑 혜성팀에서 김혜성이 서로 이제 경쟁 구도를 해놨죠. 그러니까 게빈 럭스랑 어떻게 보면 김혜성은 서로 이렇게 이 번갈아 쓰겠다는 거죠. 뭐 컨디션이든 아니면은 어떤 뭐 체력적인 안배를 통해서 번갈아. 물론 여기서 한번 누가 급격한 하락을 뭐 슬럼프에 빠진다 아마 뭐 게빈 럭스든 김혜성이든 둘 중에 한 명이 주전으로 계속 되겠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김혜성이 검증된 메이저리그에서 검증된 선수가 아니라서 이런 식으로 약간 백업식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하면은 뭐 주전으로 완전히 인정을 받을 수 있겠죠. 김하성인 그래도 주전으로 거의, 물론 김하성도 첫 시즌에 그렇게 썩 잘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놀라운 수비력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계속 어떤 자기가 주전의 자리를 굳혀갔으니까 지금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인정받는 거고, 저번에 작년에 좀 부상이 내는 걸로 좀 못하지 않았으면 이번에 FA 대박을 쳤을 텐데, 아직 김하성은 어디로 가는지, 뭐 샌디에고에 그대로 남아있을지 아니면 다른 팀에 갈지 아직 정해지진 않아서 샌디에고에 남을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 같고, 뭐 일단 양키스로 갈 것 같다는 말도 있기는 한데 조금 더 두고 봐야겠죠. 확실히 정해져야지. 여러 썰들이야 많지만 정해져 봐야 하는 거죠. 요게 그래서 지금 다저스의 2025년 프로젝티드 라인업, 예상 라인업이에요. 막강해 보이지 않나요? 오타니, 무키 베츠, 프리드만, 그리고 테오스카까지 이렇게 쭉 해서 1, 2, 3, 4번이 장난은 맥스먼스도 스미스도 그렇고 다 장타력이 다 있는 선수라서 에드먼하고 컴포트나 아니면은 뭐 게빈 럭스 이렇게 조금 장타력은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래도 어떤 뭐 타격감이 다 좋은 선수들이라서 진짜 뭐 이런 데다가 지금 다저스의 제일 큰 장점은 이런 이 타자 라인업이 아니고 투수진들, 이 투수진이 장난 아니에요. 이번에 또 뭐 블레이크 스넬도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이 투수진이 장난 아니라서 거의 뭐 우주방위군 수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월드 시리즈 2연패를 지금 노리고 있는 게 다저스예요. 어쨌든 다저스 예상 라인업에 그래도 우리 선수 김혜성 선수가 라인업에 그래도 예상 라인업에 뭐 게빈 렉스랑 경쟁을 하는 구도이긴 하지만 그래도 들어갔다는 게 좀 올해 또 야구를 보는 재미가, 메이저리그를 보는 재미가 다 하겠죠.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어떤지 한번 보자고요. 자, 보면 우리나라 국가대표 내야수, 뭐 키운 선수라고 출신이라 하던데 김혜성이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LA 다저스 유니폼을 입었다. 물론 아까 본 것처럼 마이너리그 거부권이 없는 터라서 힘겨운 주전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된다. 마이너리그 거부권이 없다는 말은 결국은 못하게 되면 마이너로 내려보낸다는 소리요. 메이저랑 마이너는 정말 큰 차이죠. 아니 마이너리그에서 눈물 젖은 햄버거를 먹고 살다가 메이저리그 오게 되면 확 달라진다고. 그래서 메이저리그에 한 번이라도 단 1시간, 단 하루라도 이렇게 메이저리그에 등록이 되면 뭐 기본 어떤 이 자기가 받는 연봉이 확 올라가죠. 거의 뭐 요즘 얼마인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한 45만 달러, 50만 달러 이렇게 한 우리식으로 6억, 7억 이 정도의 기본 연봉을 받게 돼요. 메이저리그에 가게 되면. 어쨌든 주전 경쟁, 지금 다저스의 주 경쟁자는 이루수인 게빈 럭스가 언급된다. 게빈 럭스도 되게 유명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뭐 작년 시즌 말 쪽에 조금 살아난 기량이 있었지만 하여튼 게빈 럭스도 처음에 받는 그런 주목을 받을 때보다 기대치 못 미치는 그런 어떤 뭐 이 경기력을 보이고 있어서 김혜성이 여기 가서 조금만 더 자기가 어떤 이 경쟁력을 좀 살리게 되면 게빈 럭스를 딴 데로 흔히 뭐 트레이드 시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김혜성이 주전 이루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다 노력하게 다름이죠. 뭐 세상살이가 다 그런 것처럼. 자, 어쨌든 다저스는 4일 오전 오늘이죠. 4일 오전에 유틸리티 플레이어 김혜성과 유틸리티 플레이어라는 말은 결국 한 포지션 말고 김혜성이 지금 2루수로 지금 게빈 럭스랑 경쟁을 하게 돼 있다고 했지만 3루수를 할 수도 있고 내야의 요 포지션들을 다 뛸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뭐 유틸리티 플레이어 보통 2루수 하는 선수들이 유격수도 하고 3루수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유틸리티 플레이어 김혜성과
3년에 1250만 달러. 보니까 다른 기사에서 언뜻 보기에 다저스가 아니고 무슨 이 LA 엔젤스에도 이거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제시했는데 다저스랑 계약을 했다고 하는 것 같았어. 뭔가 이유가 있겠죠. 김혜성과 1250만 달러, 즉 우리 시국으로 따지면 184억 원 정도 해서 2028년하고 이렇게 3년 계약하고, 그리고 2028년하고 2029년은 연장 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 이것도 이제 김혜성이 자기가 연장 계약하고 싶다, 이렇게 연장 계약하고 싶다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구단에서 그 3년 계약한 거 봐서 김혜성이 그 3년 동안 어떻게 경기력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연장 계약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물론 이걸 그때 돼가지고 김혜성이 나는 그냥 FA를 다시 한번 나와보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FA를 나올 수도 옵트아웃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옵트아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은 정확하게 없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2028년하고 2029년 연장 계약은 구단이 결정을 하는 거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다 계약하게 되면 1250만 달러보다 더 많아지긴 하겠죠, 금액이. 어쨌든 3년은 보장되고 있다는 거. 3년 보장. 3년 보장하면서 이제 3년 동안 이렇게 1250만 달러를 받는다는 거. 우리나라에서 받는 것보다는 더 받을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도 요즘 야구 사람들이 못하면서 왜 이렇게 연봉은 높냐고 우리나라 국내 야구를 욕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긴 하던데, 솔직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국내 야구가 일본이나 아니면 저번에 대만하고 했을 때도 졌잖아요. 타이완하고. 대만하고 했을 때도 우리가 대만에도 못 미치는 그런 경기력을 보인 것 때문에 욕을 얻어 먹는데, 그건 어쩔 수 없어. 프로잖아. 프로는 실력으로 말하는 건데, 실력은 없는데 돈만 많이 받아가면 팬들이 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어쨌든 그래서 김하성이 이런 40일 로스트에 포함되었다고 발표하죠. 그러면서 앞서 이렇게 에피통신, MLB.com, 디애슬레틱 등 미국 언론들이 앞다퉈서 김혜성의 다저스행을 얘기하긴 했다는 거죠. 자, 다저스보다는 플러스 2년, 아까 전에 3년 보장하고 거기다가 이제 2028년, 2029년 이렇게 플러스 2년 계약 조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조건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았다는 게 아까처럼 어떤 김혜성이 옵트아웃을 해서 다시 FA로 나올 수 있는지, 아니면은 그냥 그런 거 없이 구단이 단독으로 2년도 연장할지 없을지 그런 걸 결정하는지, 자세한 어떤 계약 조건은, 플러스 2년 계약 조건은 공개하지 않았다는 거. 단지 다만 현지 매체에서는 김혜성이 다저스랑 만약에 이렇게 연장 계약을 2년 더 하게 되면 5년 최대 2200만 달러 받을 수 있다고. 김혜성이 3년 그 계약 보장, 3년 보장돼 있는 그 계약 기간 동안 잘하면 이거보다 더 많이 받고 딴 팀으로 갈 수도 있죠. 그리고 요즘은 계약 기간이 남아있어도 선수가 되게 잘하면 그 선수의 몸값이 더 뛰기 전에, 아니면은 더 오랫동안 잡아두려고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중에서도 다시 연장 계약, 특히 계약 기간에 1년, 2년 이렇게 남아있을 때 다시 연장 계약을, 기존의 계약을 엎어버리고 더 높은 금액으로 연장 계약을 하니까, 이거는 김혜성 선수의 능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런 계약이 연장되든 아니면 어떤 자기 몸값을 높이든 그런 거는 진짜 선수의 능력에 따라 다른 거예요. 김혜성은 2024 시즌, 작년 시즌 KBO 리그에서 타율 3할 2푼 6리, 11홈런 30도로 75타점.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 장타력이 별로 없다는 것 때문에 11홈런밖에 안 차서, 물론 이것도 또 자기가 또 이렇게 몸을 어떻게 키우느냐, 근력을 어떻게 키우고 하느냐에 따라서 홈런을 칠 수 있는 장타력도 볼컵 좀 시키는 거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지금 일단 작년에 봐서 타율은 괜찮은데, 똑딱이 타자로는 괜찮은데 장타율은 좀 떨어진다는 거. 도루나 이런 것들이 또 소론 도루 했으니까 어떤 발빠른 어떤 타자라는 건 좀 인정이 되죠. 그리고 최근 4시즌 연속 골든 글러브 수상, 이게 아마 또 다저스가 김혜성이랑 계약을 맺은 큰 이유가 될 거예요. 4시즌 연속 골든 글러브 수상했다는 거는 수비 실력이 좋다는 거죠. 수비가 아주 좋다는 거. 왜 요즘은 단기선도 그렇지만 평상시 할 때도 그 수비력이 되게 중요한 순간에 수비가 에러를 해서 오류를 보면서 경기가 지게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특히 내야진들, 김혜성도 내야진이고 하지만 내야진들이 수비를 잘 해야 돼. 내야진들이, 그래서 김하성이 그렇게 지금 작년에 부상을 입기는 했지만, 그래도 김하성이 충분히 괜찮은 선수고 인정을 받는 이유도 저번에 유틸리티로 해서 골든글러브 받았잖아요. 메이저리그에서. 그러니까 인정을 해주는 거죠. 일단 김혜성도 KBO에서 한국 야구에서
4시즌 연속 골든글러브를 수상했다는 거. 2년 전에 그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또 금메달을 목에 걸어서 이제 뭐 다시 군대에 가고 하는 이런 게 없으니까 중간에 뭐 계약이 중단되거나 뭐 아니면 어디 뭐 공백이 생긴다 이런 것도 없겠죠. 뭐 그래서 김혜성하고 이렇게 계약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김혜성의 계약이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되면서 다저스 홈페이지에 이렇게 올라왔을 거예요. On the move에서 이제 이동을 했다고. 그러면서 김혜성이 왔다고 그런 거죠. 밑에 보면 그래서 MLB Dodgers에서 KBO inform 혜성 김 뭐 reportedly in agreement 즉 계약의 뭐 agreement 합의 계약에서 이제 보고됐다고 그러면서 3년 계약을 하고 3-year deal per multiple report 여러 어떤 다수의 어떤 보고가 다 이런 걸 한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김혜성 나오고 여기 중간에 보면 뭐 요 밑에 지금 난제는 환영합니다 친구야 해서 이렇게 뭐 다른 기사에 보니까 오타니가 뭐 이런 식으로 뭐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올렸다고 그러는 거 있던데 오타니하고 비슷한 연배라고 김혜성이 더 나이 많겠죠. 오타니는 지금 30대가 됐잖아. 자 여기 그런 얘기가 나오죠. 다저스가라는 SNS 소셜미디어에 한국어로 김혜성 선수 다저스 온 걸 환영합니다 라고 적었고 오타니 쇼에 역시 환영합니다 친구야 이렇게 해서 약간 뭐 앞에는 존댓말 썼다가 뒤에는 친구야 그러니까 약간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환영한다 친구야 이렇게 하면 더 맞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해서 뭐 이 쇼헤이 오타니 쇼헤이도 이렇게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했나봐. 그래서 김혜성은 오타니와 같은 매니저먼트 소속사 같은 매니저먼트에 속해 있어서 아마 더 이런 멘트를 했을 수도 있죠. 한편 포스팅 즉 비공개 경쟁 입찰 포스팅을 통해서 미국 진출에 성공한 김혜성은 일단 40인 로스터에는 들어갔지만 여기서 또 이 데뷔를 이루려면 뭐 처음에 이제 스프링 처음에 본 리그가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스프링 캠프가 시작되니까 스프링 캠프에 어떤 40인 로스터에 들어가고 그리고는 이제 다시 스프링 캠프를 통해서 어떻게 또 성적을 보여주느냐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빅리그 데뷔를 할 수 있게 돼요. 빅리그 데뷔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그 40인 중에서 다시 26인 로스터에 포함되어야 되고 40인 로스터에 들어갔다가 결국은 나중에 14명은 떨어지고 26명만 이 빅리그 시작할 때 26인 로스터에 포함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2025 시즌에 김혜성이 빅리그에 바로 올라갈지 아니면 2025 시즌은 마이너리그에서 시작할지 그건 진짜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김혜성은 또 마이너리그 거부권이 없는 관계로 못하면 바로 마이너리그에서 시작할 수도 있어. 마이너리그에서 또 거기서 또 잘해야지 올라오지 잘못하면 마이너리그에서는 계속 헤매다가 뭐 메이저리그 데뷔도 못하고 끝날 수도 있어. 물론 뭐 계약한 게 있으니까 돈은 받겠지만 자, MLB.com은 그래서 다저스는 이루스 게빈 럭스, 유격수 루키 배치를 주전으로 활용할 것이다. 여기에다가 크리스 테일러, 미겔 로하스, 그리고 타미 연수 에드먼드 이 사람들도 얘들도 센터 내야수, 즉 유격수나 이루수로 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 그러면 충분히 어떤 내야수에서 뛸 수 있는 어떤 이 선수들이 많잖아요. 게빈 럭스, 루키 배치, 크리스 테일러, 미겔 로하스, 톰 에드먼드 이런 선수들이 다 유격수나 이루수로 다 뛸 수 있는 선수들이라고. 근데 이제 김혜성의 영입으로 다저스는 센터 내야수가 늘어났다. 흔히 얘기해서 뭐 어떤 뎁스가 더 깊이가 있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김혜성은 역할로 따지면 이 테일러하고 로하스랑 역할이 겹친다. 뭐 테일러도 그렇고 로하스도 그렇고 특히 테일러는 요즘 많이 이 크리스 테일러는 예전 같은 능력을 예전 같은 이 경기를 보여주지 않아서 뭐 테일러는 충분히 경쟁에서 따돌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선수들 뭐 이런 로하스나 그리고 뭐 톰 에드먼드는 아마 저렇게 이 센터 내야수보다는 저기 외야수 쪽으로 아마 뛸 것 같은데 아까 전에 게빈 럭스도 그렇고 이런 선수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겠죠. 뭐 같은 날 MLB 네트워크는 다저스의 2025년 예상 선발 라인업을 전에 아까 봤죠. 이 매체는 그래서 이제 이 이루스 자리에다가 게빈 럭스랑 그리고 김혜성의 이름을 같이 써놨다. 그래서 이제 주전 경쟁을 해야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월달 되면 스프링 캠프를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스프링 캠프에서 근 한 달 가까이 해서 한 달 좀 넘게 해서 스프링 캠프 하면서 자기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걸 보여줘야지. 그래서 그런 어떤 주전 경쟁에서 살아남아야지 2025 시즌을 메이저리그에서 시작할 수 있는 거. 그게 아니면은 진짜 2025 시즌, 올해 시즌을 마이너리그에서 시작할 수도 있겠죠. 여하튼 김혜성 선수가 이렇게
메이저리그 다저스랑 계약했다는 거 좀 좋은 소식이긴 한데 다저스의 어떤 주전 경쟁이 다른 어떤 이 구단들보다 더 치열하겠죠. 다른 조금 수준이 좀 떨어져서 어떤 주전으로 넣을 확률이 많은 팀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그게 하면 뭐 이렇게 입찰을 했을 때 뭐 누가 어느 팀에서 입찰을 많이 했을지 그럼 어느 팀 몇 팀이나 입찰을 했을지도 솔직히 모르는 거고 그리고 또 뭐 이런저런 걸 따져보긴 했겠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이 좀 주전으로 뛸 수 있는 확률이 많은 그런 팀에 가서 뛰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데 그거야 뭐 제 생각이죠. 그리고 뭐 김혜성 선수 뭐 99년생인 것 같으니까 뭔가 아직 나이도 소토랑 비슷하겠네요. 25, 26 이 정도니까 뭐 좀 더 주전으로 뛸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팀에 가서 한 2년이나 3년 진짜 아까 전에 3년 계약 다저스랑 했다 그러지만 그렇게 해서 거기서 좀 더 지가 메이저리그에서 좀 이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실력을 보이고 그리고 나서 한 2, 3년 후에 다시 장기 계약을 마치 지금 김하성도 처음에 4년 계약했던가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FA가 됐는데 딱 작년에 뭐 좀 부상을 입은 바람에 FA 대박을 못 쳐서 아마 올해는 그냥 제 생각에도 마치 블레이크 스넬처럼 그냥 딱 1년 단기 계약으로 그냥 하고 이 2025 시즌을 조금 더 부상당하지 않고 좀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어떤 이 자기 커리어 하이를 찍게 되면 그러면은 김하성 선수도 내년에 FA를 다시 해서 FA 제주를 통해서 성공해서 대박 계약을 이뤄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김혜성 선수도 한 2년, 3년 조금 주전으로 더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많은 어떤 팀에서 뛰었으면은 더 좋지 않을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뭐 꼭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는 것은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다저스랑 3년 계약을 해놨으니까 다저스에서 주전 경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본 것처럼 뭐 게빈 럭스도 그렇고 크리스 테일러나 뭐 미겔 로하스 이런 선수들 무키 배츠랑 경쟁한다는 건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어쨌든 그런 선수들하고 주전 경쟁을 해야 돼. 왜 다저스가 내야진이 조금 불안해. 내야진이 불안해서 그렇다고 무키 배츠를 계속 유격수를 시키려고 그러니까 무키 배츠 어떤 그 타격에 어떤 좀 부담을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웬만하면 무키 배츠를 유격수가 아니고 저쪽 뒤쪽으로 넘겨서 뭐 우익수나 이렇게 두려고 하는 이 생각을 많이 하고 있던데 그래도 일단은 뭐 무키 배추도 일종의 경쟁자라고 아까 전에 그렇게 나와 있긴 하더군요. 그럼 좀 더 두고 봐야지 뭐. 그래서 어떻게든지 잘 살아남으려고 그러면 다른 거 없어. 자기가 노력해서 이 경쟁의 어떤 이 체제에서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데 뭐 무키 배추를 쇼스탑으로 쓰겠다고 아까 전에 그 예상 라인업에서는 그렇게 돼 있던데 그래도 상황 보면 무키 배추는 조금 피로도가 조금 쌓이고 하면 얼마든지 외야수로 넘어갈 수도 있어. 그래서 주전 경쟁을 좀 이 다저스가 내야가 좀 약하다는 그런 생각도 있어서 아마 김혜성이 다저스에 갔을 수도 있어요. 왜 다저스에서 김혜성의 김하성을 데리고 와야 된다고 검증된 내야수니까 김하성을 데리고 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도 많이 돌았었죠. 근데 김하성이 부상에서 복귀하는 시점이 조금 애매하다 그랬어. 바로 2025 시즌 올 시즌에 바로 시작할 때 4월달 시작할 때 그때부터 바로 뭐 주전으로 바로 뛸 수 있다기보다는 뭐 7월이나 8월 또는 뭐 언제 복귀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불확실성이 좀 있어서 아마 김하성이랑 계약을 하지 않은 것 같은 마음도 들긴 하는데 여하튼 김혜성이 뭐 똑같이 김하성이랑 둘 다 뭐 키운 출신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김혜성 선수가 다저스랑 이렇게 3년 계약 물론 뭐 마이리그 거부권이 없고 하지만 그래도 3년 계약해서 다저스에서 어떤 뛸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생겼다는 거. 그래서 스프링 캠프에서 좀 주전 경기 자기 어떤 이 실력을 보여줘서 2025 시즌을 바로 이 메이저리그에서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볼게요. 그래서 다저스 경기를 보는 재미가 있으면 좋겠죠. 지금 저희는 뭐 김하성이 어느 팀에 갈지 모르겠지만 김하성이 속해 있을 팀 그리고 또 샌프란시스코 이정우도 있잖아요. 이정우도 작년에 참 초반에 괜찮았는데 그 수비하다가 펜스에 부딪혀서 생긴 그 부상 때문에 뭐 어깨 수술하고 나서 지금 이렇게 작년 시즌 다 접었잖아. 그래서 올해 이정우는 바로 메이저리그 이정우를 마이너리그에 보내지 마이너리그 거부권이 있는가 그럴 거야. 아마 마이너리그 돈도 그만큼 주고 계약했는데 마이너리그 왜 보내겠어. 하여튼 이정우는 또 샌프란시스코의 주전으로 뛰어서 올해는 건강하게 어디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해서 진짜 어떤 기사에 보니까 이정우가 오타니보다도 타율이 좋을 거라고 뭐 그렇게 이정우에 대한 어떤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정우 선수도 이번 2025 시즌에 정말 훌륭한 성적을 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나라 메이저리그 선수들, 메이저리그 대반 선수들도 정말 활약이 좋아서 메이저리그를 보는 재미를 가질 수 있길 그렇게 간절히 바라볼게요. 어쨌든 김혜성 선수가 이렇게 단저사랑 계약을 하게 된 거 정말 진심으로 축하할 일이죠. 어떻게 할지 정말 두근두근 되는 마음으로 올 시즌을 한번 기대해 보자고요. 자, 뷰티였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